어요. 네, 오늘 테마 강의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이게 물론 뭐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하우가 녹아 있는 강의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더 들어갈 거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요. 진짜 뭐 대박 터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테마주를 잘 분석하고 공부해두면 이제 네 가지 아까 줄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제 기사, 첫 번째는 기사, 기사 언론 보도.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초대형 호재. 근데 초대형 호재는 일반적인 거고 사실 초대형 악재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돼요. 악재가. 초대형 악재가.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돌발적인 초대형 악재가 엄청난 그 돈을 벌 기회가 돼요. 근데 기사 이 언론 보도는 뭐 일반적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정부 정책. 정책. 이번에 이제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 될지 그건 모르죠. 아직 탄핵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또 조기 대선하니까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 나와요. 그거는 굉장히 크게 터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번 탁 물갈이가 돼서 정권이 딱 바뀌면 그때 정부에서 푸시하는 정책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세상에 없던 신기술. 현재 없었던. 사실 이게 제일 여기서 핵심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강의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정부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은 정부에서 푸시하는 거는 무조건 터지거든요. 과거 사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크게 터져요. 굉장히 크게 터져. 그다음 이 초대형 악재,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뭐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대서특필을 하는 그 메인에 그 뜨는 것들이 있어요, 기사가. 그게 사실은 테마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반짝은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 뭐 메인으로 만약에 뜨잖아요. 그럼 그 테마성이 붙어버려요.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뭐 호재는 사실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이거는 악재. 근데 초대형 악재가 핵심이에요. 초대형 악재가 학세. 핵심이에요. 그 다음 이제 정부 정책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MB 때 얘기했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푸시하는 그 정책이 있었어요. 창조경제잖아요. 그 당시에 부동산 규제 풀고, 그 다음 제약 바이오 7대 강국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제약 바이오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게 미는 정책들이 크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권 초기에 터져요, 대부분. 정권 초기에. 2년 차, 3년 차 넘어가면 약발이 안 들어요, 정책이. 그런 거 아시고. 그 다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신기술. 이게 사실은 제일 그 테마에 이런 것들 다 이제 테마를 다 타는데 가장 사실은 폭발력이 센 게 뭐냐면 이 신기술이야, 신기술. 이게 신기술이에요. 이걸로 인생 역전돼요. 이따가 제가 어떤 것들을 있는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아까 했듯이 테마 타면 정책 수혜주, 정부의 정책 수혜주. 그 다음 초대형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되는 것들. 그 다음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메인으로 보도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금 4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4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가 띄워져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초대형 악재에서 초대형 시세가 터진다 그랬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종목명을 안 적혀 있죠. 야, 이거 뭐,
와, 이게 21만 원 갔어요. 어?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죠. 코로나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질병이에요. 근데 이 감염병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확산이에요. 확산.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감염병은 아까 메르스, 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와요. 콜레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질병들이 보통 몇 개월 안에 끝났어요. 몇 개월 안에.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2년, 3년,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유행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번지진 않지만 초창기에 2년, 3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전 세계를 다 휩쓸었어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게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아마 감염병이. 지금은 의학 기술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초창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옛날에 스페인 독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했을 때 그때는 사망자가 어마어마했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진짜로. 왜? 막다른 치료제나 이 방어 능력들이 없으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사망하신 분들 많지만은 그래도 면역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심하게 몸살 앓다가 나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버리니까 엄청난 시세가 났는데 이게 사실은 종목이 신풍제약이에요. 신풍제약. 25배 터졌어요. 25배. 25배. 그 당시에. 초대형 악재가 터지고 나서 물론 이제 진단 키트주들도 그 당시에 1000% 이상 났는데 치료제나 우리가 백신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빅파마주들이 이제 뭐 백신 치료제 다 만들었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백신 만들고 머크사의 치료제. 근데 국내에서도 이 신풍제약이 신풍제약 말고도 다른 그 제약사들이 치료제 만들려고 했어요. 그다음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어냈죠. 그런데 매출은 안 나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대형 악재가 나와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도 매출이 안 뜹니다. 왜냐하면 이미 빅파마주들, 미국의 뭐 머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요. 1년에 뭐 진짜 수백 조 매출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들이 사실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주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20배 넘게 가버리죠. 왜? 기대감 가는 거야. 기대감.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라믹스라고 해가지고 신풍제약이 피라믹스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지고 그걸 임상 실험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대체 치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임상 효과가 조금 나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임상 효과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기대감이 큰 거야.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매출. 근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 초대형 악재가 결국은 주가에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 만드는 거죠. 인생 역전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치료제나 백신 만든다 그러면 그때는 1000% 이상 가요. 1000%. 근데 만들어도 사실은 매출이 안 날 확률이 거의 99%예요. 국내 기업이 만들어도. 하다못해 대기업이 만든 치료제나 백신도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데 하다못해 중소업체들이 만들면 매출이 나올 리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넘사벽이기 때문에. 넘사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테마에서 이 엄청난 시세를 먹는 게 목표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악재가 초대형 시세가 나기 때문에 테마를 여러분들이 초대형 악재가 났다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엄청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대형 악재에서 터진 거예요. 초대형 악재에서.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종전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쉽게 종전이 안 되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 좀 복잡해요. 그 들어가면 정치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예전에 이제
구소련 그 영토 안에 들어갔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친러시아, 친서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부정부패도 좀 심해요.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배우였잖아요. 배우였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터지면서 시장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초대형 악재가 터짐으로써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재 가격들이 미친 듯이 날뜁니다. 예, 원자재 가격들이. 그러면 하다못해 라면값도 올라가요. 왜? 유가가 막 미친 듯이 130달러까지 그때 갔잖아요. 100달러 넘어서.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는 막 미친 듯이 다 뛰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밀가루 가격. 우크라이나는 또 밀 생산에 유럽의 그 빵바구니라고 해가지고 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요. 근데 뭐 공산품 가격 올라가는 건 또 당연한 거고 뭐 하다못해 뭐 비철 금속도 올라가고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공장을 돌리려면 다 기름으로 돌리잖아요. 뭐 신재생도 아직 있지만은 신재생이 아직은 100이면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50도 안 돼요. 다 그거 공장 돌리려면 기름으로 뭔가 구동을 시키려면 에너지는 다 아직까지는 기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뛰면 모든 공산품 가격이 다 올라가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예? 근데 이 종목이 뭐냐면 사실은 현대사료예요. 현대사료. 1000%가 넘게 나왔어요. 사료값도 뛰는 거야. 하다못해 곡물 가격도 뛴 거야. 곡물 가격.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공산품, 라면 가격도 올라가요. 물가를 다 끌고 올라가는 거죠. 물가를 다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은 물론 방산도 터지고 유가 관련, 가스 관련 뭐 그런 거 다 터지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막 들썩들썩하니까 하다못해 공산품 가격들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겠구나. 그게 아무도 관심 안 뒀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타 방송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타 방송에서 이거를 여기서 추천을 했었어요. 이게 1300% 터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 패밀리 분들이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몇천만 원 제가 실으라고 했는데 몇천만 원 실었으면 이거 매덕 됐죠. 매덕. 한 방에 몇천만 원만 실어도 왜냐하면 그때 상한가가 7방 났어요. 7방. 그것도 점 상한가가. 평생 먹기 힘든 점 상한가를 7방. 근데 어쨌든 초대형 시세에서 여러분들 초대형 악재에서도 초대형 시세가 터져요. 그러니까 초대형 악재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또 돌발적인 초대형 악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 잡고 돈 있으면 그걸 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없던 신기술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없던 신기술. 예, 여기 적혀 있죠. 우리는 사실은 뭐 초대형 악재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대형 호재는 많이 발생하죠. 뭐 수주계약서, 공급계약서, 예?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야 되니까, 예,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정권이 안 바뀐 상태에서도 정부들이 푸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세는 나는데, 어마어마한 시세는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새 정권이 들어설 때 이제 그때 인생 역전 승부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자, 신기술.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 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테마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이 신기술은 나와요. 예? 세상에 없던 신기술이 뭐예요? 자, 우리가 1980년도에 80년대에 컴퓨터, 예, 그전에도 컴퓨터가 있었지만 퍼스널 개인용 컴퓨터는 IBM사가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컴퓨터가 막 집채만 했어요, 진짜. 예, 한 50년 전에, 초창기에는. 근데 요만하게 만든 거는 IBM사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IBM사가 그 당시에 획기적인 그 제품을 내면서 엄청난 시세가 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미국의 애플, 다 아시죠? 이제 뭐 사망했지만은 원래 애플의 스티브 잡스, 유명하잖아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예? 획기적이죠? 예?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써요.
초등학생도 하다못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0년도로 넘어와서는 뭐가 있어요? 컴퓨터 보급이 늘어났죠. IBM사가 퍼스널 컴퓨터 만들고 나서 컴퓨터가 보급이 늘어나면 뭐예요? 인터넷. 예?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이 보급이 이제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막 활발하게 보급됐잖아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면서 지금의 이제 네이버, 포털 업체, 네이버, 다음은 카카오가 합병했죠. 이런 포털 업체들이 수백 배가 납니다. 수백 배가.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엄청난 히트를 쳤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출시하고 나서 애플 주가가 엄청나게 갔죠. 뭐 지금은 좀 안 좋긴 하지만은 수년 전부터도 계속 갔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신기술과 신제품이죠. 근데 단순한 신기술과 신제품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예?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기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를 내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자, 이게 뭐냐면 1,000원대에서 6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게 한 2년 동안, 2년 넘나요? 2년 한 반 정도 되겠네요. 2년에서 한 3년 정도? 예, 그 정도 기간이었는데 1,000원대에서 69,000원 갔어요. 이게 뭐냐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PCB 만드는 회사예요. PCB는 여러분들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요. IT 제품이나 가전제품에. 밑에 인쇄회로 기판이에요. 근데 그 기판은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부러진다고. 근데 그거를 휘는 기판을 만들고, 휘는. 그걸 플렉서블이라고 그래요. 그 플렉서블 기판을 만든 거야. 처음으로. 그러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이죠. 그게 상상을 초월하면서 몇 배를 갔습니까? 1,000원대부터 2년 한 반 동안 이게 뭐 100배가 넘나요?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죠? 그죠?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죠? 예, 엄청난 시세가 났습니다. 근데 진짜로 신기술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기술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 앞으로 과연 시장성이 엄청나게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제조업들, 지금은 뭐 자동차,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제조업들, 그다음 굴뚝 기업들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물론 예상 실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2, 3년 동안 판매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겠지. 그게 가늠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신제품이나 신기술은 이게 앞으로 얼마나 팔릴지 몰라요. 획기적이라 그래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가늠이 안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주가가 가버리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몇 년 동안 엄청난 시세가 1000%가 아니죠, 그냥. 어마어마한 시세를 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것들, 예? 그 당시에 이제 99년도에 이제 벤처 열풍 때 새로운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400배인가요? 뭐 네이버도 막 100배 이상 갔어요. 100배. 다음도 그렇고. 인터넷이 막 초기에 보급될 때. 예, 세상에 없던 신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애플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IBM 그런 것들도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갔어요. 진짜로. 우리가 10배가 아니에요. 10배가 아닙니다. 가면 막 진짜로 100배 이상 가요. 100배 이상. 100배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를 물론 아까 이제 많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정부의 정책, 그다음 뭐 기사, 초대형 호재학제. 근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 테마는 이 신기술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신기술이 나와요. 근데 그 신기술이 시장성이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 또 보자고요. 자, 이것도 신기술,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또 터졌는데, 자, 인터플렉스 아까 얘기했죠. 휘는 기판. 그 다음 뭐냐?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예? 코로나 터졌을 때, 자,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좀 잠잠하죠. 미국에 지금 메타가 있어요. 원래 메타가 그 페이스북이었어요, 사명이.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꿨어요, 사명을. 근데 세상에 없던 가상세계에서 사고팔고를 하는 거야.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뭐, 사실 그 가상세계에서 비대면, 그때 코로나 때 비대면에서 막 회의도 하고, 뭐 사실 이제 지금 뭐 화상회의도 하지만은 비대면 서로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팔고, 거기서 거래도 하고, 또 집도 짓고, 그런 거를 또 거래하고, 그게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예?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 막 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가 지금의 이제 그 미국의 메타, 페이스북 업체가 사명까지 메타로 바꿔가지고 예? 거기에 집중했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별다른 그렇게 성과는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예? 이 신기술이 세상에 나왔을 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신기술을 탔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위적 스튜디오, 예, 위적 스튜디오. 그 다음 덱스터, 그 다음 자이언트 스텝, 예,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 뭐 이제 위메이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위적 스튜디오. 1000% 이상 그때 터졌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 그 테마의 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00% 터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세상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을 또 본 거죠. 사실 이제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코로나 때는 굉장히 큰 시장이 터질 거라고 막 난리 쳤어요. 근데 실제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 확장이 안 되죠. 지금은 또. 그죠? 하지만 시세는 상상을 초월해요. 왜?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신기술이잖아. 신기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대체로 몇천 프로는 기본적으로 낸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테마에서도 이 신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해야 돼요. 신기술을. 예, 신기술 잘 공략해야 돼요. 이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잠시 또 고지 보고 마지막 마무리 강의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